안녕하십니까.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입니다. 영어 학습자님들 반갑습니다. 한국에 계신 한국인 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분들께서도 저에게 영어의 해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해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영어 해법에는요, 그냥 영어 해법, 그러면 이것이 단순해 보입니다만, 영역으로 보면 복잡합니다. 영역별 해법이 또 필요한 것이죠. 영어의 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문법이 있죠. 일단 문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해죠. 독해.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듣기. 그죠? 듣기. 그리고 스피킹. 회화. 회화. 그리고 장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거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이 각 영역들을 잘 하셔야 영어를 잘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로 이 부분, 문법과 독해를 위주로 공부하셨습니다. 이제서야 대입 수능 시험에서 듣기 비중이 절반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가 정확히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학습 또는 개인 학습 또는 지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셈이죠. 이 문법과 독해, 듣기는 어느 정도 교육 과정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스피킹, 회화, 장문,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 학습에 거의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해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영어 잘하는 법,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영역, 문법, 독해, 듣기, 스피킹, 회화, 장문, 이 모든 각 영역을 어떻게 고루고루 잘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영역이 많죠. 벌써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죠. 여섯 개의 영역을 동시에 잘하는 법은 일단 시간적인 쪽에서 보면 문법 따로 하시고, 독해 따로 하시고, 듣기 따로 하시고, 스피킹 따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간은 매우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일단은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간을 줄여서 통합적으로 실력을 같이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학문,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문법도 향상되고, 동시에 독해도 향상되고, 듣기 이해도 향상되고, 스피킹, 회화, 장문도 동시에 같이 향상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해법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암기 지식이 많아진다, 그것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영어를 잘한다, 이것보다는요,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될 것이다 라고 객관적인 그런 좀
수치화된 또는 계측화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것들을 한 방에 잡으시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깊게 또는 열심히 깊게 하신 분들은 문장 구조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 문장 구조라는 것을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서두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 하면은 보통 한국 분들은 이것은 틀에 박힌 영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저 문장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암기라는 항목이 나오는 겁니다. 영역 암기라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암기에는 예를 들면 단어 암기가 있죠. 단어 암기, 문법 암기도 있죠. 문법 암기.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습니까? 문장 암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문장 암기. 그래서 되는 듯 하죠. 한국 학생들 보면 이거 열심히 하죠.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 잘 될 것이다. 물론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단어를 어느 정도는 알으셔야지만 기본적인 단어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단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영어에는 문법도 있고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야지 문장으로 될 것이냐.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어떻게 적용해야지 문장으로 될 것이냐. 또 문장도 그렇습니다. 문장이 정확하냐 틀리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외국인을 갑자기 만나셨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쓰는 이 영어가 맞는 문장인가? 영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시면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냐, 내가 예전에 암기했던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를 누가 알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께서 자신이 만드신 문장, 그걸 가지고 일일이 어느 누구한테, 프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해답을 얻어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장문도, 문장으로 하는 것이 또 장문도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이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어는 뭐 노력에 따라서 뭐 1000개, 2000개 또는 10,000개, 20,000개, 때로는 뭐 몇만 개의 단어를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배열된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 단어들의 조합, 배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문장이. 그러나 그런 문장들이 1000개, 2000개 되면 단어 하나 외우는 거랑 그걸 엮어진 문장, 또 약간 달리 엮어진 단어 배열이 달리 엮어진 문장들, 그 수많은 것들을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를 다 외우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암기는 필요합니다. 문법도 이해와 함께 암기가 필요하지요. 그래, 문장으로 구사하셔야지. 그래야지
뭐 스피킹 시험이든 또 독해 시험도 그렇고요. 작문 시험이든 그것을 잘 하시고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화를 하셔도 역시 정확하게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암기 문장을 1000개를 한번 암기해 보십시오. 아니 100개라도 암기해 보십시오. 뭐 한 달 동안 뭐 목표로 300개의 문장을 암기하신다. 예를 들면 회화책에는 보통 대략 문장이 뭐 형태에 따라서는 뭐 500개도 되고 1000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300개라도 한 달 동안 암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하지 마시고 한 달 후에 얼마나 그 문장들이 기억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된 문장이 잊혀졌다. 그럼 잊혀졌으면은 또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개의 문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1000개의 문장을 암기하셨는데 처음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개의 문장이 늘 기억이 유지되냐는 것이죠. 그 중에는 몇백 개는 또 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어떤 때는 뭐 2, 3일 만에,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그 1000개를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암기한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날 것이냐. 예를 들면요. 정확한 기억. 이게 가능합니까? 단어 배열이 있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거는 저기 할지 몰라도 이 단어가 엮어진 이 문장을 다 다른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 사슬처럼 엮어진 그 단어들의 그 배열된 그 문장들이 정확하게 기억나시겠냐는 것이죠. 대부분 틀리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어 암기는 어느 정도 하셔도 결국 나중에 뭐 회화 문장들 암기라든지 뭐 열심히 뭐 연습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연습도 암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정해진 10개나 20개 정도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스피킹 시험, 작문 시험 뭐 이런 것에 그 적용을 하실 때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킹 시험이나 작문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은 여러분께서 암기하신 문장으로는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문장으로 쓰셔야만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스피킹입니다. 그 답변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 긴장 상태에서의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외국인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회화책이나 이런 어떤 패시지들 그런 걸 암기하신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 거의 문장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쭉쭉쭉.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암기식 영어는 단어에서 성공해도 결국 문장 구사에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99.9%는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천재다. 컴퓨터처럼 몇만 개의 문장을 다 암기할 수 있다. 그런 분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영어 언어 공부입니다. 언어 공부. 우리가 한국말을 일일이 모든 문장을 암기해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틀에 박힌 문장들도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거의 작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즉 말을 만들어서 하시는 겁니다. 단어를 가지고 문법을 적용시켜서 문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스피킹이고 토킹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한국 학생들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한다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공부합니까? 단어 암기 아닙니까? 단어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 강조하고 독해를 할 때에도 독해할 때에도 그 단어를 많이 알면 독해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문장 패시지가 있으면은 패시지가 있으면은 그냥 단어들이 쭈쭈쭈 있으면은 그 단어들 뜻을 연결해가지고 대충 해석해가지고 답 1, 2, 3, 4, 5 중에 딱 찍는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 문장으로의 그 실력이 늘질 않죠.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강요를 했고 그것이 당연한 듯 했고 많이 암기하면은 실력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암기를 가지고는 수만 개의 문장을 기억하시기가 또한 정확하게 그걸 유지하고 있으시기가 어렵다는 건 자명한 일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100개라도 아니 자신 있으시면 1000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셔야지 이 암기에 국한된 그 한계라는 걸 절감하실 겁니다. 그럼 그럼 암기식이 반드시 실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화문장 암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맞는 해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암기하지 아니하고도 단어는 암기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단어를 많이 하셔도 요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배열하지 못하시면 그것은 영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말씀이요. 단어 암기 잘하시지만 이걸로는 절대로 초보이다, 이거죠. 초보. 예. 문법도 좀 공부하시죠. 문법도 뭐 부정사, 동명사, 뭐 관계사 이런 걸 공부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법을 공부하시고도 그것을 문장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회화냐, 스피킹이냐, 작문이냐 이것이 안 되거나 시도해도 틀린다는 겁니다. 문장들이 다. 그러면은 암기하지 않고 하는 법은 무엇이냐? 바로 생각하면서 영어의 문장들을 쉽게 정확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뭐 영어에도 연습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결정적인 요소는 문장들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관용적인 특별한 문장 몇 개,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암기가 필요하시겠지만 웬만한 모든 그 회화 편이든 스피킹이든 다 장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장문. 그러면 장문과 문장 구조에서 보시면 장문법을 아시면 여기다가 발성을 붙이시면 요거는 스피킹입니다. 그러니까 장문법을 아셔야지만 암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문장들이. 거기에다가 발성법을 좀 연습을 하시면 이제 스피킹 또 회화
요러한 영역을 아주 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킹을 소리로 내는 거니까 회화다 해서 회화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된답니다. 그럼 암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화책은 많죠. 회화책은 정해진 표현들, 그죠? 이건 얼마입니까? 뭐 요리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떠나실 예정입니까? 이런 정해진 문장들, 그죠? 그런 거 회화 아닙니까? 근데 스피킹은 뭡니까? 설명하는 게 스피킹이죠. 그러니까 회화를 공부하셔갖고는 설명하는 걸 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화로는 예를 들면 커피 좋아하십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언제 떠나실 겁니까? 언제 여기에 오실 겁니까? 이런 게 회화 아닙니까? 근데 스피킹은 제품에 대한 설명 같은 거예요. 인터뷰에서 질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스피킹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줄줄줄줄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이 스피킹이죠. 그러면 회화식으로 공부하면 스피킹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회화식으로 문장도 연습하셔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암기하셔가지고, 어? 암기식으로 하고 해도 회화도 제대로 안 되시죠. 문장 까먹으시거나 또는 틀리니까요, 문장이. 그럼 스피킹은 더 합니다. 이건 스피킹 하실 때에는 회화식으로 배우지도 않은 문장들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회화식으로 회화 공부를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뭐냐? 장문법부터 아시고 나서 문장 만들기를 아시고 나서 발성을 붙이시고 스피킹하고 회화를 하시는 게 바로 근본적인 그 학습 방법, 결국 해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문법과 문장 구조는 어떤 관계냐? 이것이 또 이제 떠오르죠. 이제 자, 여러분은 문장 구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일반 문법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동사의 구조 뭐 한다든지 문장 구조 해가지고 한 서너 페이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 집에 있는 문법서 좀 보십시오. 있긴 있습니다. 문장 이거 왜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신텍스, 뭐 스트럭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구조라는 게 뭡니까? 구조라는 것은 스트럭처인데 이게 건물 구조도 있는 구조입니다만 일단 영어라는 게 한국말과 달리 위치 아닙니까? 위치, 어순 위치. 그래서 주어가 여기 뭐 이게 평서문입니다. 주어가 여기 있고,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잠깐만요. 주어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형태에 따라서 뭐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더 이상 목적은 아무 것이 없고 여기 뭐 부사나 부사구 이렇게나 뭐 부사구 같은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여기 따라서 S 다음에 그죠? 뭐 V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하고 뭐 그 다음에 O가 있고 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단어들을 놓으실 때 이 순서에 맞춰서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가 V가 있고 O가 있고 또 여기 또 O가 있고 그럼 사형식이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O가 있고 여기 C가 있는 경우 C가 있는 경우는 또 오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 이것은 평서문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의문문이라면은 뭐 조동사가 발생한다든지 앞에 또는 여기 비동사면은 이제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단어의 어순 배열 그걸 이제 구조로 가는 겁니다. 단어의 배열 구조 배열 구조를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배열 구조에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이 있죠. 한글과 달리 영어는 단어의 순서에 따라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럽니다. 또 형용사도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장 구조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별 구조, 예? 예, 문장. 그러니까 단어 배열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근데 배열하는 데는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법칙.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나는 너에게 빵을 준다. 나는 빵을 너에게 준다. 빵을 나는 너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막 바꿔도 의미는 통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에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I will give you cake, a cake 한다든지요. I will give you bread 이렇게 한다든지요.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어순대로 그 어순에 끼워 맞추신 거죠, 단어들을. 이거를 잘 하셔야지 기본적인 수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독해도 물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제가 지적합니다. 한국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 문장 구조는 아신다고, 어느 정도 아신다, 이게 문장 구조. 어느 정도예요? 정확하게 아닙니다. 문장 구조. 그러면 문장 구조를 공부하셨는데 또 안 돼요, 영어가. 왜 안 되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공부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아, 5형식은 이런 거구나. 4형식 이런 거구나. 예를 들면 4형식은 S 있고 V 있고 O1, O2 뭐 간목, 직목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어는 뭐 얘가 A고 B면요. A한테 B를 준다. 4형식 쉽죠? 5형식의 경우는 또 이제 여기가 O하고 C가 있는 게 5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어떻게 한다. 그거는 아셨을 거예요.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왜 영어가 안 되냐는 이겁니다. 왜 영어가 안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쉽게 여기다가 텔이라는 동사를 놨습니다. 텔. 그러면은 요러한 텔이라는 동사를 놨으면은 요러한 구조가 되죠. 대기야. 됩니다. 그러면 say라는 동사를 놓으면 될까요? 같이 말하다 아닙니까? 이 동사는 이러한 구조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동사는. 자, 우리 문장 구조에서 SV, O1, O2 그러면은 아, 얘한테 이거를 O1한테 O2를 준다. 라고 이해는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say를 놓고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럼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느냐? 예를 들면 tell me your name. me your name. 나에게 너의 이름을 말한다. 그죠? 주어는. 그죠? say로 say me your name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말하다니까 비슷한 뜻이죠. 그러나 사용하실 때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 구조가 다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동사별 구조입니다. 동사별 구조. 동사별 구조죠. 그러니까 동사별로 정해져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고 해서 전체 틀만 공부하시고 땡 그러시면 영어는 안 되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까지 공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형식을 쓸 수 없는 동사, 뭐 introduce. 여러분 아시죠? 소개하도 얘한테 얘를 소개해주다.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introduce me them 이렇게 잘못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형식을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많은데요. 결국 뭐냐면 문장 구조만 아시고 그러면 모든 동사를 어떤 구조로
사용해도 문장이 될 것이라고 혼동하게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실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동사별 구조까지 공부해 주셔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텔이 이렇게 할 수 있고 say는 이렇게 할 수 없고 say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동사들이 모든 그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say는 예를 들면 1형식 사용할 수 있고요. 2형식 안 됩니다. 3형식 사용할 수 있고요. 4형식 안 됩니다. 5형식 안 됩니다. 구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텔은 1형식 사용할 수 있고 2형식 사용 못 합니다. 3형식 사용할 수 있고 4형식 사용할 수 있고 5형식 사용할 수 있는데 보어로서 투부정사가 옵니다. 이렇게 구조별로 다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사가 모든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ay 같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say가 만약에 이제 5형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뭐 make 동사, make 동사 이거는 1, 2, 3, 4, 5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조문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이라든지 또 say라든지 그 수많은 동사들은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없고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say를 써서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he told me to come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 5형식 구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say로도 이게 가능하느냐? say로도요. say라는 동사 쓰면은 이대로 가능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for를 놔야 돼요. for. 이 앞에 for me to com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이것도 보면은 다르죠, 구조가. 얘는 바로 목적어.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하고 요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온 거거든요. 요 say는 이게 아니죠. 이게 일종의 여기가 이렇게 생각돼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오라고 말했다. 그죠? 여기 이제 과거식으로는 여기 said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SAID 말했다. 그러면 내가 오라고 말했다. 이 for가 있어야만 하고 없으면은 이 say로 쓴 문장, say를 쓴 문장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문장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1형식은 어떻고 1형식 문장은 어떻고 2형식 문장은 어떻고 3형식 문장은 어떻고 4형식 문장은 어떻고 5형식 문장은 어떻다는 그 설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1형식 동사로 쓸 수 있는 동사들 2형식 문장을 취할 수 있는 동사들 5형식 취할 수 있는 동사들 이 동사들로도 묶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동사마다 이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 동사는 1형식 쓰고 2형식 안 되고 3형식 쓰고 4형식 쓰고 5형식 쓰는데 이렇게 또 say는 1형식 쓰고 2형식 못 쓰고 3형식 쓰고 4형식 못 쓰고 5형식 못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이 넓은 틀 그냥 1형식은 어떻다 2형식은 어떻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즉 그러면 좀 더 핵심적으로 가서 아까 그 문장을 틀린 문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텔의 문장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어가 있고요, 텔 했고요, 목조가 있고요, 목조 2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딱 이해할 때는 이거 사형식 구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배운 문장 구조의 틀에서예요. 문장 구조의 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say를 썼을 때 이게 안 되죠. 아니 say를 썼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 틀리는구나. 왜 틀리지? 바로 문장구 틀에
동사별 구조도 안 맞고 이대로라면 사형식 이 문장 구조를 맞아야 되는데 say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동사별 구조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장들을 보실 때요, 단순 독해만 하지 마시고, 아, 이 문장이 틀렸나 맞았나, 내가 쓰는 문장이 틀렸나 맞았나, 그 검사하시려면 바로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문장 구조 틀만 이런 오형식은 어떤 거고 사형식은 어떤 원리네 그것만 아시고 이거를 공부 안 하셔요. 동사별로 정해져 있고 또 동사에 보면 다양한 뜻이 있죠. 그 뜻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안 하시니까 실제 사용 못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개동사를 볼까요? get라는 대동사. 뭐 make도 있고 show도 있어요. 근데 get을 많이 써요. get이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개동사가 뭐 일형식일 때도 있고 일형식 뜻을 쓸 때는 뭐요? 가다, 오다, 오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형식 구조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형식 구조 쓸 때는 뭐 예를 들면 되다, 그죠? 되다. 예를 들면 get red, get cool, CO 차분해지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뭐 get going,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삼형식일 때는 예를 들면은 무엇을 얻다, 그죠? 사형식일 때는 무엇을 가져다 주다, 주다. 오형식일 때는 뭡니까? OC에서 그러니까 V가 get이에요. 얘가 C가 되게 해주다 이겁니다. 뜻이 다르죠? 뜻마다 정해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get은 1, 2, 3, 4, 5 형식 다 취할 수 있는 동사죠. 그리고 가다 오다 할 때는 이 형식 구조 사용하는 겁니다. 이 형식 구조로 사용할 때 대달 때는 이 형식 구조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get hot 뜨거워지다, get cold 이런 식으로요. 어따는 당연히 get 다음에 명사를 놓는 거 아닙니까? 명사 대명사, 그죠? 그리고 get a bag 하면 백을 얻다, 가방을 얻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get a book 그러니까 책을 얻다. 이건 사형식으로 아까 전에 5원 5투 해가지고, 네? get me a hat. 그럼 나한테 모자 하나 가져다 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요것도 이제 복잡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어별로 다르죠. 그러니까 자, 동사별로 모든 각 동사가 모든 문장 구조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동사도 그것이 사용하는 구조에 따라 뜻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어로 공부하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에 거시는 한국 분들은 동사별로 정해져 있는 구조와 그 뜻별로 정해진 구조를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문장 구조 이론을 실제로 활용하셔서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면은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더 깊은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구조용어 프리토킹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다 써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구조, 동사별 구조는요, 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전, 종이식 사전, 예전식 사전, 또는 웹스터나 영국 사전 있죠. 영국의 옥스퍼드 그 사전 있잖아요. 미국 웹스터라든지 이런 사전을 보시면 다 구조가 표시됐어요. 구조 표시. 근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있는 좀 그 사전들은요, 구조를 좀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사전, 종이 사전이나 아니면 그 전자 사전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거라든지 또 외국 사전, 영영 사전을 보시면 다 구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조 표시가 동사별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반드시 그 구조대로 배워야 하지 않으시면 영어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have이라는 동사 보실까요? HAPPEM. 우연히 발생하다잖아요. 근데 이 have는 오로지 다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what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what happened 이렇게 하고 쓰지 않습니까? what happened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what is happening 한다든지 그죠? what is 이렇게 ing. 자, 이게 뭡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이 주어, 무엇이 발생했니, 일어났니, 일어나는 중이니, what has happened, 무엇이 일어났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예요. 동사를 구조해서 happen은 목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what happened 이렇게 목적을 가지지 않고 what is happening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걸 보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은 그러면 그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 문장 구조를 결정 요소, 결정자. 문장 구조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요.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놈은 뭐냐? 그것이 동사입니다. 동사가 문장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하고 동사를 구조하고는 아주 그냥 아시죠? 그냥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건 동사다. 그러니까 동사가 그냥 동사 뜻만 가지고 이 동사 나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은 get 그러면 GT 그러면은 맨날 보면 어따 그래요. 어따. 어떤 식이든지 어따라고 합니다. 왜? 외울 때 어따가 많이 쓰니까 3형식으로 주로 어따. 그럼 get cool 그래도 그러면 시원함을 어떻습니까? 시원해지다죠. 그죠? get red 그러면 빨개지다죠. 빨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보면 이게 학생들 보면은 이 get 동사 어따는 아주 소수로 쓰이는 거고 대부분 쓰이는 게 get cool get red 2형식 구조, 1형식 구조, 4형식 구조, 5형식 구조가 많이 쓰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이는데 맨날 어따. 그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 차분하게 돌아가서 확실하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문장을 외웠다,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발음은 참 좋다, 그죠? 발음 참 좋은데 문장이 틀린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음도 껍데기입니다. 우선 문장 어떤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떤 문장을 할 수 있어야지 거기다 문장에다가 소리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발성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장을 정확히 말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틀린 문장을 놓고 발성 정확하게 하는데 뭐합니까? 그래서 그 문장 아까 말씀드렸죠. 장문 플러스 발성입니다. 발성은 스피킹, 그죠? 일단 문장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지만 발성을 붙이셔갖고 이게 되는 거고요.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회화도 다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성 이게 없으면 발성이 되나요? 여기 장문 요 장문 문장 어떤 문장이 없고 어떻게 발성이 붙일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음을 좋으면 영어 잘한다. 발음이 좋으니 영어 잘한 것 같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발음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얘만 해도 좀 발음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문장 컨트롤이 되면서 발성이 좀 어눌해도 상관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장 컨트롤이 없는 상태에서 발성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어떤 문장으로 말하지? 모르면 발성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정확하게 제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꼭 설명드려야 할 것도 설명드렸는지 여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잠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다시 드리면 일단 암기 있죠. 단어 암기는 단어에는 국한이 돼서 괜찮아요. 그러나 문장으로는 안 된다. 문장 암기 이런 거는 결국은 실패한다. 그죠? 암기식으로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안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장문법을 알아야 된다. 그죠? 장문법. 그죠? 장문법을 알아야 된다. 장문법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래서 발성까지도 해야 되니까 발성 연습을 좀 하셔야죠. 그죠? 발성. 그냥 그 영어 문장 글자를 보고 원어민 발성을 그대로 따라서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무조건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죠? 자, 이걸로 안 되니까 이걸 하시는 거고. 자, 장문법에 연관된 거는 뭡니까?
지금 녹화 중에 배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또 다음 강의로 또 저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작문법을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공부하시고 문장 구조만 갖고 안 되니까 동사 구조도 공부하셔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동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